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광복 80주년, 건국 77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폭주로 대한민국은 지금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광복 80주년을 맞아 이재명은 1만여 명을 초청해서 국민인명식이라는 이상한 행사를 광화문에서 여는데 그 수십 배 인파들이 오늘 서울 도심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이재명 구속 구호가 울려 퍼졌고 종로에서, 숭례문에서, 서대문에서, 강남 그리고 서울역에서 이재명 타도를 외쳤습니다. 서울역에서는 수도권 대통합 8.15 광복절 국민대회가 열렸는데 광화문에서 열린 이재명의 대관식 규모를 압도하고도 남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압과 김건희 여사까지 구속시키고 심지어 윤 전 대통령이 병원 진료를 위해서 윤 전 대통령을 데려가면서 수갑과 전자발찌를 채웠던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이 격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국과 윤미향을 광복절 특사에 포함시켰고 조국이 오늘 새벽에 교도소에서 출소하면서 그 분노가 극도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오늘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행사에서부터 개망신을 당했다는 소식 우선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나선 안철수 의원이 행사에 참석해서 이재명이 연설하는 기간 내내 자리에서 일어나 조국, 윤미향 사면 반대라고 적힌 프랭카드를 들고서 있었습니다. 안철수는 오늘 이재명이 행사장에 입장하자 벌떡 일어서더니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적은 조국, 윤미향 사면 반대라는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침묵 시위를 시작했고 이재명의 경축사가 끝날 때까지 플래카드를 접지 않았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던 경호원들이 안 의원에게 다가와 손짓을 했지만 안철수는 들은 척도 않았고 소란을 피울 수 없는 경호원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재명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불쾌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되찾은 날입니다. 지난 11일 특별사면이 발표된 직후에도 안철수는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을 겨냥해서 당신은 친명 개딸들이 대한민국에 심어놓은 밀정이자 매국노 대통령이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안철수는 이튿날인 12일에도 죄를 지어도 권력을 얻으면 그 죄가 없어진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것이냐, 내 편 죄는 면해주고 야당은 내란 정당으로 몰아 말살시키는 것이 정치 복원이냐, 정치 보복을 잘못 쓴 것 아니냐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안철수는 오늘 광복절 행사 이후 SNS에 광복 80주년 위안부 할머니들의 돈을 횡령했던 윤미향을 사면하는 것은 광복의 빛을 발하게 하는 매국 행위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광복절 행사는 이재명이 몰락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망조가 된 것은 국민인명식이라고 이름 붙인 개딸 인명식에서부터입니다. 얼마나 자신이 없었으면 선출된 대통령이 버젓이 취임식까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국민으로부터 임명을 받겠다고 설치고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선출되는 자리이지 누구로부터, 그게 설령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임명을 받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급해진 이재명은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인정을 받겠다면서 행사를 강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의 명분 아래 조국과 윤미향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단 한순간도 반성하지 않은 조국은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석방됐습니다. 윤미향은 사면을 비난하는 국민을 향해 손가락질을 날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은 50% 초중반대로 취임 이후 최저치로 추락했고 광복절 이후 여론조사에서는 아마 40%대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광복절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등골을 빨아먹은 윤미향을 사면해주면서 위안부 할머니의 명예와 존엄을 언급해서 정신이 어떻게 된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을 자초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재명은 윤미향을 사면해주고 사흘 만인 어제 페이스북에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인권이 상식이 되고 평화가 일상이 되는 나라, 정의가 살아 숨쉬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정의가 아니라 입만 살아 숨쉬는 이재명의 약속입니다. 또 진실과 용기의 등불이 되어주신 할머님들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며 아울러 우리 곁에 계신 이용수 할머니, 박필근 할머니, 강일출 할머니, 김경애 할머니를 포함한 6분 모두에게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기가 무슨 글을 올리는지는 알고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이 언급한 이용수 할머니는 윤미향의 횡령 비리를 처음 폭로했다가 그 뒤 윤미향 쪽 진영의 공격 타겟이 되어왔던 할머니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미향을 사면시켜주고는 다시 이용수 할머니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등을 쳐먹은 윤미향을 사면해놓고는
돌아서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로하는 이재명이 과연 온전한 사람입니까? 더 가관인 것은 이재명의 SNS 글에 대한 윤미향의 반응입니다. 윤미향은 즉각 자신의 SNS에 이재명의 페이스북 글을 캡처한 뒤 정말 매일매일 와 탄성을 내는 일이 이재명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면서 격하게 반겼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이코 대잔치를 보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이재명의 오늘 광복절 경축사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이래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끊임없이 일본을 비난하고 친일 매국노를 외쳤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고 순식간에 일본을 동반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재명은 경축사에서 국익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으로 셔틀 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라면 지금까지 보수 정치인들에게 친일 매국노라고 몰아붙였던 부분에 대한 진솔한 사과부터 있어야 하는 게 순서입니다. 지금 이재명에게 호재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인사는 완전히 실패의 수준을 넘어서 개판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명한 강요들 가운데서도 조국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정교조 출신의 음주운전의 천안함 음모론자였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이재명의 대북 송금 변호사였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과 5억 원의 수상한 돈거래를 했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사가 이런 식이었습니다. 기업들은 이재명 때문에 파산하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고 대기업 건설회사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면허 취소가 불러올 파장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노란봉투법을 이제 곧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재명의 반기업 정책은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친기업 정책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국민들을 모두 가난하게 만들어서 부리기 쉽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유일하게 자랑했던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취임 후 주가가 반짝하고 올라가면서 코스피 5000 시대를 호언장담했지만 이런 판국인데 주식시장이라고 멀쩡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돈뿌리기입니다. 지난번 민생회복기금의 효과는 비용 대비 효과가 0.5는 고사하고 0.1로 드러나서 완전히 폭망했음이 지금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소비 효과가 살아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2차 내수 활성화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추가로 또 돈을 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채 발행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국채는 공짜랍니까? 국채를 발행하면 장기적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이재명의 지지율은 더욱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지지율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지율이 추락하게 되면 중단됐던 재판을 재개하라는 국민 여론이 들끓을 것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이재명은 끝장입니다. 지금 당장 이재명에게 닥친 위기는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지금 미국과 통상협상은 제대로 된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관세율 15% 이외에는 이재명이 모두 다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쉬운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루 만에 몰아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해야 합니다. 안보 이슈까지 추가되면서 이재명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회담입니다. 여기에다 또 쌀과 소고기 문제 역시 함께 해결해야 됩니다. 엉망진창의 통상협상 성적표를 들고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진영 내부에서조차 이재명을 인정해주기 어려울 것입니다. 8.15 국민 임명식을 무리해서 밀어붙이는 이유도 트럼프에게 나는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은 대통령이다 하는 점을 카드로 내밀기 위해서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라면 엄청나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딸들로부터만 인정을 받고 있는 이재명을 트럼프가 제대로 인정해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오늘 한국의 광복절을 맞은 성명을 통해서 한국에 대해 글로벌 안보동맹으로서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한미는 없어서는 안 될 동맹국으로 가장 시급한 글로벌 안보 과제에 맞서기 위해 계속해서 함께 노력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와 협력해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상회담을 위해서 이재명이 워싱턴을 방문하면 글로벌 안보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한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포함시켜서 이재명에게 서명을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에 대해 미국에 오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정답지를 들고 와라, 이렇게 주문한 것입니다. 중국 견제에 한국이 동참하라는 것인데 문제는 이재명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트럼프는 관세로 응징할 것이고 받아들이면 시진핑한테 혼이 나게 될 텐데 이재명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 서울역과 종로, 서대문, 강남 등 서울 시내 도심 곳곳에서 이재명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는데
특히 서울역과 강남에는 폭발적인 인파가 몰려들어 이재명 퇴진을 외쳤습니다. 내일은 광화문에서 전국의 자유우파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려서 이재명 정권 퇴진을 촉구하게 될 것인데 이재명의 입지는 이제 하루가 다르게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